북적북적 북클럽.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속도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렇게 빨리 이기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그 변화의 물결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이 무한한 가능성.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와 도전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넘버 Once Upon a Dream.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혁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워킹맘 북클럽 나오셨는데요. 황금자 씨, 김연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워킹맘 클럽 황금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고요. 네네. 저 근무 끝나고 지금 바로 오는 길입니다. 아, 네. 퇴근하시고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김연일입니다. 저도 지금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워킹맘들은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 끝나시고 바삐 오셔가지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덕분에. 서로 감사하네요. 네. 저희.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변화를 빨리 느끼실 것 같아요. 다른 주부들보다. 그죠? 네. 어떠세요? 많이 느끼죠. 2016년도에 보면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격돌했는데. 그때 대단했죠. 그렇죠. 한 판은 이겼잖아요. 네네. 그게 더 크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97년도에 보면은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와 IBM 컴퓨터 딥블루가 격돌을 했는데 그때는 완패를 했어요. 근데 95년도에는 챔피언이 이겼었거든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 됐었는데요. 저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병원은 특히나 의료 기술이 발전이 눈에 보이니까 바로. 네, 과학 발달 그렇죠. 속도가 더 빠르네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느끼긴 하죠. 그리고 4차 혁명이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도래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통해서 듣게 보니까 네네. 정말 세상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더 실감하게 되고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기계 발달이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사람 간의 교류는 더 잔절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다 컴퓨터로 하니까. 두 분이 장점, 단점 모두를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4차 산업혁명 누리기에 앞서서 사실은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또 그 깊이로 다가온다고 하니까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 읽을 책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작가 클라우스 슈밥 부탁드립니다. 금자 씨. 네. 1938년 독일 태생이며 경제학 박사이자 공학 박사이고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며 회장입니다. 학자이면서 기업가,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멀티네요. 네, 그렇죠. 1971년 슈밥이 창립한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관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국익에 무관하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책 내용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챕터 첫 번째에는 4차 혁명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은 역사상 어떠한 산업혁명보다도 다른 양상으로 사회를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챕터 2에서는 4차 혁명을 이끄는 3가지 큰 기술을 얘기하는데 네네.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명학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네. 마지막 챕터 3에서는요.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노기술, 로봇공학 등 이런 과학기술 영역의 경계가 넘나들면서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에 대한 논의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 책이 4차 혁명입니다. 아,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잠깐만 들었는데도 뭐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사실은 걱정이 먼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더 고민이 됩니다. 모두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꼭 필요한 부분들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슈밥은요, 이 새로운 혁명의 속도와 깊이를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이해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속도가 아까 2년 만에 챔피언이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렇죠. 빠른 그런 속도죠. 그래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의 경우에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또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또 생산과 소비, 운송 발달의 시스템이 거대하게 변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 규모와 범위가 가히 역사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읽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많을 것 같아요. 또 직업과 연관해서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인상적인 부분부터 얘기해 볼게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생물학 분야, 특히 여기 보면은 심장병하고 암 같은 그런 난치병이 많잖아요. 네네. 이 난치병들은 사실은 유전자 요소가 관련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의 구성을 밝히는 거를 이게 밝혀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능해요.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정밀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정밀 의료가 네. 가능해지는. 네, 그러네요. 그럼 맞아요. 제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유전자 검사가 발병 확률하고 그 위험도를 지금까지 그 방대한 데이터와 임상 실험을 기준으로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라든지 어떤 거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거를 미리 예견해주고 미리.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네. 우리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는데.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은 IBM 슈퍼컴퓨터 왓슨이라고 네네. 이 왓슨은 1,500만 페이지의 분량을 그 의료 정보를요. 단지 몇 초, 몇 분 만에 그거를 다 학습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권해주고 있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왓슨한테 진료받고 싶네요. 갑자기. 저는 인상적인 부분은 뭐 과학 발전도 되게 좋지만 네. 이렇게 지능화된 이 AI,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봇 지능들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력 가치가 좀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거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단순 노동하는 직업은 분명히 없어질 거고, 네네. 그럼 직종에 따른 사회적인 불균형이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그런 빈부 차이가 더 커질 거고, 그럼 걱정이네요. 지금 그렇죠. 커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좀 저는 걱정이 됐어요. 안 그래도 취업난이 날리고 정말 할 게 없고 불안감이 맞아요. 좀 생기더라고요. 요즘도 취업 안 취업 돼서 어렵죠. 너무 걱정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확실히 이런 발전이요. 사실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네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또 우리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개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네. 혁명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1만 년 전에 그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기계의 힘을 사용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60년대에 와서 반도체와 그 컴퓨터형의 발달로 컴퓨터혁명, 디지털 혁명.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혁명적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사실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고도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핵심인 산업혁명 이후 더 정교해지고 통합적으로 진화한 디지털 기술은 사회와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공정의 도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가상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이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그러면 상품의 완전한 맞춤 생산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운영 모델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에서 나노 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이 책은 과학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네. 네트워크가 더 정교하게 진화하면서 세계 경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초점으로 와 닿네요. 그렇죠. 이 변화를 이끄는 그 초점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너무 크죠. 그렇죠. 우리가 TV만 봤었는데 이제는 TV 거의 안 이제 봐요.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 맞춤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모두 다 원하는 뉴스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그렇죠. 통해서 맞아요. 우리가 다 클릭해서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원하는 것도 너무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으니까 계속 이제 병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로봇 수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들어봤어요. TV에서 네, 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흔하게 갑상선 수술 참 많이 하는데 네네. 이게 갑상선 로봇 수술을 하면은 우리는 영상을 입체적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눈으로 그렇죠. 보기만 하는데 로봇 수술은 3차원 영상으로 수술 시야를 10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사람은 수술하다 보면 손이 떨리잖아, 힘드니까. 맞아. 기분이 또 나쁠 때도 잘 안 네, 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조절이 잘 안 돼요. 아. 그런데 이 기계는 손떨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주위 혈관이라든지 신경 손상을 최소화해가지고 합병증이 적어요. 의사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진 않겠지만 많이 이게 네네. 로봇 수술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네. 정말 큰 변화네요. 네, 그리고 보통 저기 종이 차트 예전에 썼잖아요. 네네. 맞아요. 요즘 종이 차트 안 쓰더라고요. 지금은 다 병원 가도. 전자기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전자기록을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쉬운 거예요. 서로 직원들 간에도 정보 공유. 네. 뭐 저만 그렇진 않겠지만 저도 TV는 안 봐요. 왜냐하면 네. 다 뭐 인터넷 모바일로 다 보니까. 너무 그렇죠. 다양해졌죠. 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거 다양한 정보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화장품만 해도 그래요. 네네. 화장품 브랜드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모레 뭐 이런 거 저 옛날에 TV를 볼 때는 아모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화장품 성분도 분석을 해주는 어플도 있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발달이 되는 데는 소비자의 권리도 되게 세지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발달한 그 어플이 있지 않나요? 그쵸. 유해 성분. 네. 뭐 제가 호칭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화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맞아요. 그게 너무 커져서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네, 소비자들의 그 욕구가 다양해졌네요. 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학, 유전학공학 이 발달이 병원에 많은 변화를 준 걸 봤거든요. 네네. 생물학 분야는 사실 편집이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이거를 변형해서 유전자 변형 동식물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약간 무서운 내용이죠. 식물도 왜 돌연변이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큰 그렇죠. 과일 만들어 먹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아직은 거기까지 기술이 발전한 건 아닌데 이식용 장기도 언젠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실제로 네. 시술을 한 그런 병원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그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이게 현실이 된다면 지금 신장 이식이라든지 간 이식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우리 듭니다.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반면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단순 직종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가까이서 보면 현실적으로 모든 거를 단순화된 건 기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가깝게 아파트 경비원만 해도 무인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경비 네네. 아저씨 줄이죠. 네. 또 하나 주차장 요즘에 가도 무인 시스템으로 내가 결제하고 다 나가서 자동으로 나가죠. 네, 저도 네. 얼마 전에 미리 예약하고 갔어요. 그쵸. 편하지 않나요? 편하긴 한데 또 씁쓸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는 거. 특히 저는 고속도로로 달려볼 때 톨게이트에 이제 요금 받는 그렇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는 음식점을 가도 내가 직접 입력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직종이 뭐 단순화된 게 많이 없어지는구나. 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사람이 정말 할 일이 없어지네요. 저도 맞아요. 얼마 전에 어디 패스트푸드점 갔는데 사람이 없고 제가 이렇게 주문해갖고 음식만 찍어야 맡으면 되죠. 되겠다. 네, 특히 그 디지털의 발달로요. 요즘에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들어봤어요. 네, 이런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들이 신흥 부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공장과 부동산, 뭐 직원 많은 이런 회사들이었잖아요. 이제 아닙니다. 신흥 부자들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마인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의 마인 같은 경우에 엄청난 부자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네. 그 사람 가진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네. 전 세계적인 부호가 됐죠. 네, 개념이 이제 달라지고 있네요. 앞으로는 뭐 친정 기업이 많이 나오겠지만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무력감, 좀 불안감이 좀 생기기는 해요. 네. 특히 이 책에서는 전문화된 기술은 남성이 여성보다 이제 남성이 더 우월하다. 도대체 남자들이 더 기술적인 면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남녀 성비의 어떤 직업군이 불균형이 더 커질 거다. 뭐 여성들이 이렇게 더 그럼 걱정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본성, 공감하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은 여성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4차 혁명이 시대가 도래가 되면 이러한 어떤 감성을 좀 관장해주는 직업군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어요. 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 발달이요. 사실 이렇게 직업도 없어지고, 네,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다. 무인 자동차 왓슨 같은 이런 그 의사들이 나오면 인력도 필요 없어지니까요. 사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네, 이런 걱정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일자리 다 빼앗기고 우리 할 일 없으면 어쩌나. 그래서 한번 다음 부분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디지털화는 자동화를 의미하며 이는 더 이상 기업의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90년 디트로이트의 3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360억 달러, 매출 2,500억 달러, 근로자는 120만 명이었다. 2014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기업 3곳의 시가총액은 1조 900억 달러, 매출은 디트로이트와 비슷했으나 근로자는 10분의 1에 불과했다. 디지털 사업의 경우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10년에서 15년 전보다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의 많은 기업이 사실상 저장, 운송, 복제에 든 비용이 거의 없는 정보재를 제공한다. 실제로 몇몇 파괴적 테크놀로지 기업은 소자본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냈다. 인스타그램이나 와치앱과 같은 기업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업 규모와 자본의 상관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규모 수익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킨다.
제4차 산업혁명은 진행 속도와 범위 외에도 수많은 분야와 발견이 끊임없이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습성을 지니고 있다. 서로 다른 기술이 상호 의존하여 창출한 획기적인 상품은 더 이상 SF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이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맞지 않는다. 네, 이제 자본하고 인력 많이 투입했다고 많이 돈 버는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아이디어 네. 싸움이라는 게 맞는 아이디어가 거죠. 좋은 곳은 지금 근로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매출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공유 플로템 이거 플랫폼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장에서 이제 똑같은 물건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시대는 이젠 지나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인 우버는 자동차가 없고 소유하고 있는 맞아요. 자동차가 없다. 네. 없는데 자동차를. 또 이 말도 저는 와닿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데요. 맞아요. 콘텐츠가 만들진 않지만 계속 새로운 걸 생성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네. 그리고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소매 업체는 물품 목록이 없고 참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는데 없어요. 집을 대여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져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네, 진짜 뭐 완전 그러네요. 생각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애플의 시리나 구글의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인식을 해요. 이거 재밌어요. 아, 진짜 해봤죠. 네. 예.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데요. 로봇 비서예요. 그렇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우울해할 때 신나는 노래 틀어줘 그러면은 알아서 음악도 나오고. 요즘엔 내 핸드폰도 요 정도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남편은 제 기분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기서 남편이 왜 나옵니까? 제가 거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리고 제가 시무룩해 있어도 재밌는 네네. 이야기도 안 해주고 따로따로 노는데 얘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재 개그도 해주면서 아재 개그까지. 네, 남편이나 남친보다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로봇 강아지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요구에 예측해서 맞아요. 필요한 네. 순간에 돕는 이런 생태계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네. 이런 그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네. 보면 일본에 네네. 로봇 강아지하고 로봇 애인이 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아프지도 않아 얘네들은. 예, 그쵸? 그리고 애인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제 요구를 잘 들어줘요. 저도 들은 얘기 있는데 네. 일본의 AI 기술이 되게 뛰어나대잖아요. 근데 네네. 어떤 사람이 집안 전체를 음성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해놨는데 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바뀌니까 작동되지 않아서 집안에 갇혔대요. 아, 진짜요? 연희 그럴 수도 씨가 말한 있겠네요. 거는 단점이고요. 네. 금자 저는 씨는 장점을 장점.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거는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삶은 효율적이고 편리해졌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거 뭐 자본가하고 그 노동자 계속 좋은 사이에 점과 나쁜 점을 이렇게 네, 얘기해 주고 빈부격차 있는데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로봇 사실. 강아지는 털도 안 깎아도 되니까. 그거 좋네요. 돈도 안 그죠? 들어가요. 먹을 거 안 줘도 돼요. 네, 그러네요. 계속 여러분이 새로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헝가리에 로봇 카페 있다는 소리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로봇 종업원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봇 종업원이 직접 손님한테 서빙도 하고요. 다가와서 말동무를 해주는 거예요. 카페에도 그럼 사람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네. 어떤 데인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궁금하죠. 우리나라에도 곧 상륙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점점점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지네요. 항공권이나 뭐 물건 구매하고 이런 부분, 카페까지. 그렇죠. 이제는 다 컴퓨터가 또는 기계가 다 대신해 주니까요. 그러게요. 우리 할 일이 없어지네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네요. 보면은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사실은 더 절망적일 수 있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소수한테 힘이 집중돼서 이 강력한 그 몇몇 소수 그룹한테만 그 자본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은 더 부와 권력에 이치해서 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이런 유연한 사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뭐 나도 어떤 플랫폼 하나, 웹 하나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고 사실 이제는 이런 과학 기술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가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은요.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논의하면서 가야 될지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물리학 기술 4가지 그리고 생물학과 디지털 혁명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기술은 무인 운송수단, 자율주행 자동차, 트럭, 항공기, 보트 등이 등장하고 있고 들어오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추어 반응하는 기술을 갖추었다. 곧 전력선 점검이나 교전 지역에 의료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적층 가공이라 불리는 3D 프린팅은 입체적으로 형성된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에 원료를 층층이 겹쳐 쌓아 유형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인체의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의류와 신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소재, 그래핀과 같은 최첨단 나노 소재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두께는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정도로 얇으며 뛰어난 열과 전기의 전도성을 갖추고 있다. 특정 원자재에만 의존하는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 인터넷, 즉 상호 연결된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물, 제품, 서비스, 장소 등과 같은 인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비트코인이지만 기술 발달로 인해 곧 수많은 유사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다. 생물학 기술 분야, 특히 유전학의 혁신과 슈퍼컴퓨터 왓슨 시스템은 환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네, 모든 신개발과 신기술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디지털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그렇죠. 그 광범위한 힘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네. 이 모든 혁신은 그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기계도 사실 지식도 사회도 많이 바뀌고 빠르게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면은 사실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빠르게 발전하는 그 병원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네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감각이나 모든 속도들이 떨어지더라고요. 둔감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노력은 하지만 조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서글퍼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도 그런 변화를 좀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우리는 영어 단어 매일 쓰면서 네. 100번 읽고 쓰고 이랬잖아요. 요즘에는 다 기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업 중에는 드론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우리 배우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기기들과 이 정보통신을 사용하는 그렇죠. 것이 생활화돼 있거든요. 네, 공원에서 사실 드론 날리는 거 많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 보면 사람들이 생체 리듬을 확인하고 건강 체크하는 그런 시계도 차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걸 웨어러블 기계라고 하거든요. 네네. 안경, 옷 맞아. 이런 거 같은 거. 네. 그리고 병원에서는 사실 영상학 분야나 그 병리학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는 시대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조금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네. 그리고 사진도요. 이제는 사람이 찍은 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드론이 찍어야지. 그렇죠. 훨씬 입체적이죠. 네, 사진사조 다 없어지게 생겼네요. 뭐 네.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로봇 나온 드라마? 예전에 봤어요. 요즘에 인기 요즘에도 드라마. 있어요. 여진구가 로봇 남자친구로 나와요. 그렇죠. 어쩌나. 저도 뭐 나름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햄버거 먹으러 한번 패스트푸드 매장을 갔거든요. 네네. 오랜만에 갔는데 무인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그 버튼을 못 누르겠는 거예요. 결국은 못 드셨어요? 네, 아니 결국은 저기 인포에 가서 거기서 결제했어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어렵지 않게 따라는 하겠는데 이젠 핸드폰으로 무엇이든지 뭐 살 수 있고 어디 가면 길도 알려주는 지도 있지. 정말 미래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진짜 날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곧 이제 다가오죠.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전에는 장단점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무인 그 운송수단이 지금 발달하면요. 일자리 많이 없어진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발달도 좋지만 우리 인류 존재가 너무 위협받는 거 아닐까. 이 존재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런 게 허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걸 보니까 네네. 기술 발달에 대한 이제 경외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뭘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
컴퓨터가 이런 분석에 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줄 거고 네. 로봇 지능에 의한 이런 선택들이 이제 하게 되면 네.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즉 사고력이 저하되지 않을까요? 점점 네, 생각을 이미 안 뭐 하니까. 체스나 뭐 바둑이나 다 졌습니다. 네, 이미. 맞아요. 사실 그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시대든지 변화가 오고 빨리빨리 변하는데 근데 저는 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관이 많이 네.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고 공동체 의식이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죠. 필요하지 않죠. 이제 네. 모내기를 뭐 서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 큰일 났어요. 특히 드론만 해도 이 책에서는 뭐 무인 택배니 무인 정보 수집 이렇게 좋은 용도도 얘기를 하지만 네. 전쟁이 날 때 생화학 무기나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무기로 활용될 그렇죠. 때는 어마어마한 어마하죠. 살생 무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무섭네요. 결국은 이런 사용 용도에 따른 규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책에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불안감도 맞네요. 너무 크고요. 그 장기 이식도 사실 3D 프린트로 사실 그 간도 이식하고 심장도 이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사는 거 이거 좋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좀 우리가 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장기 이식이 아직 현실로 그렇게 확 다가오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이 속도라면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고는 속도보다는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오래 사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는 네. 얼마나 질 좋은 삶을 가치 있게 오래 사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웰다잉도 많이 연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죠? 너무 오래 사는 거에만 초점이 되어 있지 않나 이 과학기술이. 저는 솔직히 3D 프린트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만드는 과정을 본 적도 솔직히 없고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미래 기술 중에 저는 하나예요. 지금 정말 제작된 간이 될까?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감이 오지 않는 그렇죠. 게 많은데 사실 이 책에 보면 2025년에 생활 속의 변화 티핑 포인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 이거 읽으면서 좀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죠? 어떤 부분이 와서 닿으셨나요, 금자 씨는? 여기 보면은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금방 다가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기업 이사회 사실은 이거 굉장히 높은 이사회 위치잖아요. 거기에 CEO 자리. 그렇죠. 거기에 인공지능 기계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최초로 등장한다고. 뭐 나는 그래도 이런 정도의 자리는 인간이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로봇이 이제는 CEO가 되는 시대다. 그렇죠. 우리는 그 밑에 인간은 그 밑에 이제 영화 얘기가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현실로 다가오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걱정 많이 했는데 네. 가장 우린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일자리 걱정이에요. 먹고 사는 거. 우리 일자리 없어지면 어쩌지. 근데 이 책에 자동화에 따른 고위험군 직업군과 저위험군 직업군 이게 와서 딱 꽂혔습니다. 이거 열심히 알아놔야겠다. 일단 그죠? 고위험군으로는 텔레마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스토랑, 커피숍, 종업원, 그렇죠. 부동산 사업자, 뭐 비서직, 배달직 이제 단순 업무 쪽이고 스포츠 심판도 없어져요. 우리 그러겠네요. 맨날 그렇죠. 사실 누가 빨리 왔냐 뭐 그러면서 판독하고 뭐 이러는 비디오 거. 판독 이런 거 다 네. 없어져요. 네. 이제 저위험군이라고 하면 우리 황 선생님처럼 간호사, 의사, 저위험군이에요. 그래도 오래도록 살아남으실 심리학자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네. 자, 세일즈 매니저, 전문 경영인 이런 군들이 저위험군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했듯이 제가 저희 이영군에 속하네요. 기쁜 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간호사들 여기서-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의사의 오더에 의해서 그걸 치료도 하지만 환자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마음을 살펴서 그렇죠. 네, 그런 직업이거든요. 감성.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일단 사무직이니까 사무직은 항상 위험의 상태인 거죠. 뭐 제 가까이 있는 남편은 컴퓨터를 해요. 프로그래머고. 그건 좋을 것 같은데. 좋은데 일단 요즘은 하드웨어보다는 앱 개발 쪽에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이 네.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적응을 빨리 못
못하면서 불안감이 있다고 또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영상의 편집 같은 거는 기계가 못한다고 아들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트에 속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아들은 오래 갈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살아남네. 근데 결론은 신정 직업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없어지는 만큼 계속 생기겠죠. 네, 생기겠죠. 그러네요. 우리 북토론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사고해야 되니까. 네. 새로운 직업이 더 빨리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구되는 능력도 많이 달라요. 2020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토플 시험 보고 스펙 쌓고 이랬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2020년에 요구되는 능력, 인지 능력, 시스템 기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콘텐츠 기술, 또 프로세스 기술, 그다음에 자원관리 기술, 기술적 능력, 육체적 능력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맞네요. 이들이 중요하긴 한데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좀 남으셨는지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해결력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기계하고 다른 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기계는 그거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계들은. 데이터에 없는 한. 네. 그래서 빠른 그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콘텐츠 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인간의 감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즉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감성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 기술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기계에는 없는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 또 우리 마음을 사용하는 이런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정말 대단하네요. 함께 읽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야죠. 오늘은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읽어봤습니다. 워킹맘 북클럽의 김현일 씨, 황금자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 다시 쓰는 엔딩 들어갈게요. 조용필의 헬로우. 내 눈빛을 보면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의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먼저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이야기해 볼게요. 4차 산업혁명. 이 다면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 읽으면서 알게 됐고요.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겠지만 가장 남는 부분 또 느낀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자 씨부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 자체가 좀 이름 자체가 생소했어요. 처음에는요. 네네. 그래서 좀 읽기 전에 좀 마음에서 조금 힘들었고요. 네. 직접 대해보니까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또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보다는 시대 변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발달되는 기계 문명에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가 구매하면서 무조건 왜 좋아요, 뭐 상품 후기 쓰잖아요. 결국 그게 빅데이터 자료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니까 조금 제 상식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4차 산업혁명 문제점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체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빈부격차, 또 윤리적 문제, 인간 소외. 아까 열심히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 해결책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미래에 대한 대책,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우리 인류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 이 일자리 얘기 많았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유전자 기술 발달에 의해서 생명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의 마음이
인간이 정말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 책 뒤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기술이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그렇죠. 게. 그 기술에는 분명하게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무기, 군비, 경제 경고하는 그런 성명서가 발표됐거든요. 네. 이것들은 우리 불안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향으로 사용이 되면 큰일 나죠, 진짜. 그렇죠. 우리 영화에서 본 SF 영화를 능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존하기 위한 파트너십 필요하고 또 이런 과학을 아까 인성교육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우리가 그런 좋은 인성으로 어떻게 선택해서 쓸 것이냐. 또 인간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래에는 인간이 인간적 윤리 강령에 맞게 이제 선별적으로 과학을 잘 다루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문학 또는 인성교육이 더 깊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의학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게 되면 원래도 지금 오래 살고 있는데 네. 더 오래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네. 그리고 또 책에 맞춤형 아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맞아요. 저 이거 맞춤형 아기 우리 아기가 맞습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아기가 맞을까? 그 부분이 네네. 영화 혹시 마녀 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봤어요. 그 영화가 결국은 맞춤형 아기 비슷한 거예요. 뇌를 조작을 해서 인간으로서의 최고치의 인간을 만들어 놓는데 좋은 것만 선택한 거죠. 예, 결국은 무서운 무기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결국은 무섭네요. 신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게 되고 공상영화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것들이 결국은 선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직 우리 현실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인성이 필요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인공지능 그 기계가 사실은 지능이 지금 계속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사실 잘못된 경우에는 군비, 무기로 관련된 사람들이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렇죠. 또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아기들을 맞춤형 아기를 최고의 유전자만 가진 그런 유전자를 조작해서 아기를 맞춤형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기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인공지능 그 이사 구글의 엔지니어 이사가 말하기를 인공지능을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은 인류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크죠. 현실적으로 더 크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다 의사결정하고 자동화되니까 비용 절감되고 인력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네. 맞아요. 저 자동화로 이제 노동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파괴되고 새로운 네. 직종이 생기지만 조절이 필요하죠. 특히 네. 과학화로 이제 심각한 아마 개인주의화가 되고 고립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선별적인 도입이 필요하고 네.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감안한다면 교육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교육이 변해야 된다. 교육도 변해야 되고 네네. 결국은 창의적인 직업이 더 속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노량진의 공시 사라지지 않을까요? 없어지겠죠.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사실은 그 기술이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하지만 이거는 결국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면 또 불행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기술을 정말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와 또 새롭게 창조적인 직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이제 기술 발달해서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을 더 찾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자기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필요할 거고 무조건 과학화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합된 어떤 그 마음을 가지는 마인드를 좀 배워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사실 뭐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된다면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두렵고 걱정만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워킹맘 북클럽 김현일 씨, 황금자 씨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요. 과학 발전이 조금 두렵지만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급변하는 세상 어떻게 살까? 기본적인 윤곽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급하게 왔네요. 책이 사실 그렇다고 다 읽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고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인데 인간이 이 과학기술 발전하는 것을 공존하면서 인간과 같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네. 거기에 대한 그 마인드가 건강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마음이 저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많아져야겠네요. 네. 저는 천지개벽할 디지털 기술이 발달이 네. 돼도 결국 인간 내면의 아날로그 감성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멋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욱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중심의 공익을 위한 혁명으로 4차 혁명이 잘 진행될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긍정적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읽을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톤 체홉의 우수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슬플 때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속의 말들이 아우성칠 때 여러분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하시나요? 다음 주에 읽고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까요?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왓슨은 의사보다도 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드론이 날아다니며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혁명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음은 없죠. 마음을 나누고 합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 가장 큰 혁명은 아닐지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